손상대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파가 하나로 뭉치자, 우리는 여기에 동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세 마디를 하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환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물 들어올 때 노져라. 2. 가슴이 뛴다. 3. 좀스럽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 아시네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난번 3분기인가요? 반짝 경기가 좋아지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레토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니까 왕창 경제가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뛴다. 부산 가덕도 공항 사전 선거운동하러 가서 문재인이란 사람이 한 말이 가슴이 뛴다 이 얘기입니다. 좀스럽다. 양산 자기 사저 건축을 하고 경호동 짓는데 농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국민적 여론이 지탄을 받으니까 좀스럽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란 사람입니다. 이것뿐입니까?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TV쇼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재인 씨 무슨 얘기했죠?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는 실질적으로 종식이 됐다. 그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 적대 관계가 종식이 됐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자기 식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재인 씨한테 경고를 합니다. 국민을 지체 장애인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병신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벙어리도 날짜 가는 것을 압니다. 귀머거리도 거스름돈 계산하는 방법을 압니다. 국민을 장애인 취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수악한 위선적인 말 하지 말라. 이 얘기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조지 캐난이라는 국제정치학과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소련 봉쇄하는데 이론으로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소련 봉쇄 정책을 거듭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은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봉쇄 정책만으로 소련이 붕괴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방의 줄기찬 인권 홍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솔제니치란 문학가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러한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인권을 세상에 온 세계에 알려준 작가가 솔제니친입니다.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 결국 소련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정책으로 이 북한과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대칭 무기란 말이 있어요. 북한은 지금 비대칭 무기로서 핵폭탄, 생화학무기, SLBM 이걸로 우리 남쪽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들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비대칭 무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올시다. 인권 문제를 세계에 고발을 하면 북한은 결국은 소련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 있는 비대칭 무기가 바로 인권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인권 문제는 핵심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북한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 북한의 내 백성들은 자유의 개념을 모릅니다. 이씨 봉건 체제,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가 들어섰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쪽은 8.15 해방으로 해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우리는 만족을 하고 그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김일성 왕조 체제, 스탈린 전체주의 체제로 들어가서 자유 개념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자유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북한에 저희들이 풍선을 보내고 전단을 보내고, 그래서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북한 사람, 우리 백성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민주당 주사파 정권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풍선을 날리지 못하게 하고 전단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의 국부 우남 이승만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이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이 백성들한테 유언으로 남겨주고 가신 겁니다.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 백성, 북한은 현재 자유를 알고 없고 자유 개념조차 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 장학생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석 대북전단 금지법을 기어코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평화는 공포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상대방끼리 서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평화가 생겨지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무서워합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합니다. 특등 머저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김여정이가 그 젊은이들 올려 보내하니까 눈에다 안대를 감고 수갑을 채우고 북쪽으로 보내고,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을 하는 것이 이 정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옵시다.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년 우리가 3월 9일까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옆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남미의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3명이 왔습니다. 안데스 산맥 높은 설산 꼭대기 올라가라, 갔다 와라,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 추장 후보는 고산지대에만 피는 꽃을 가지고 왔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젊은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냐? 아닙니다.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꼭대기 가보니까 동쪽에는 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숲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평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추장 후보 중에서 누가 점지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젊은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내년 3월 9일에 우리의 지도자,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은 훌륭한 경륜과 역사와 그리고 세계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야 되겠다. 이승만과 같은 후보자, 박정희와 같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주사파를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다시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시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일재 회장님.